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인도, 왜 중국, 러시아에 가까워지나? 최근 미국과 인도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오랫동안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12%인데 미국이 인도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의 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인도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에는 별도의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상품에는 총 50%라는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도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어 발표된 SCO 공동선언에 대해 언론 보도는 일방적 강제 조치 반대와 다자주의 협력 강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인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함께하는 쿼드라는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압박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자극하며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 협력을 병행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TO와 OECD는 관세 증가와 정책 불확실성이 2025-2026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올해 말 예정된 여러 국제회의들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국 관계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 관세 전쟁, 합헌인가? 위헌인가?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이 법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연방항소법원은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 고유의 권한인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중국 상품에 최대 145%, 인도와 브라질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라는 것은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 외국 회사가 아니라 그 상품을 사오는 자국 회사가 냅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 미국에 갤럭시 폰을 팔면 이를 사오는 미국 통신회사가 외국 제품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자 미국 회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낸 돈이 2,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관세 부과가 불법이었다고 최종 판단하면 미국 회사들이 법적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을 0.9%로 낮춰잡았고 관세가 지속되면 2026년에는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관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되며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학교 백신 의무 폐지? 미국에서 전례 없는 공중보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9월 3일 플로리다주 보건총감 조제프 라다포가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입학 요건을 포함한 모든 주 백신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백신 의무를 전면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라다포 보건총감은 모든 백신 의무는 잘못된 것이며 노예제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개인의 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소아마비, 수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학교 입학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부 규정으로 정해진 4가지 백신은 즉시 폐지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정해진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백신은 주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접종률 하락이 공중보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 미국의 홍역 사례는 1,408건으로 2024년 285건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3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유치원생의 홍역 백신 접종률도 전국적으로 92.7%로 집단 면역을 위한 목표치인 95%에 못 미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하락이 홍역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에일린 마티 박사는 이것은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연방정부에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정책을 모델로 한 플로리다 위원회 설립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퍼스트레이디 케이시 디센티스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의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의회 처리 과정과 법적 분쟁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 안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